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소위 타는 일이 잦아지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요. 사실 이 비결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숨겨진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들어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젊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맑은 정신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7가지 필수적인 매일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을 지키고 소화를 개선하는 등 삶의 질을 확 높여줄 비법들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을 다시 활력 넘치게 만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등록이나 거창한 등산을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몸을 부드럽고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꼭 도세요. 거창하게 등산을 가거나 헬스장을 가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이 2분의 1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저절로 뻥 뚫리고 활력이 솟아난다고 하세요. 이분은 날씨가 좋으면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따세요. 쪼그려 앉아서 흙을 만지고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는 그 활동 자체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햇볕도 쬐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셈이죠.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기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는 굳어진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지개를 켜거나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큰 TV를 보시면서도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팔을 위로 뻗는 등의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죠. 하루에 딱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5분, 점심 식사 후 가볍게 10분 걷기,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간단한 맨손 체조 5분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며칠만 꾸준히 하면 몸이 먼저 변화를 느끼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예요. 매일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고 활력 넘치게 만들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근육과 활력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 감소를 막고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으로는 두부, 콩, 생선, 계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으니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하나 이상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는 두부조림, 저녁에는 생선구이 같은 식으로 말이죠. 탄수화물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다양한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무나물 같은 우리 고유의 나물 반찬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아
어르신들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내 주변 어르신 중에는 직접 텃밭을 가꿔서 싱싱한 채소를 바로바로 드시는 분도 계신데 그야말로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 대신 제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돌미는 천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입맛이 없으시면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드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력이 점점 떨어지시는 게 눈에 보였죠. 제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나서는 양호되는 입맛 없으셔도 두부 부침이나 계란찜이라도 꼭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또 반찬으로는 고기 대신 생선이나 콩류를 더 많이 드시고요. 그랬더니 확실히 기운도 더 나고 소화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이 편안해야 몸도 가볍고 활력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매일의 식사가 여러분의 몸을 젊게 만드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몸을 움직이고 잘 먹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잘 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젊은 뇌와 활력을 위한 숙면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거나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당분간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는 낮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해서 기억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맥은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맑지 않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못 자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 못 이룬 밤은 다음날 하루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숙면을 취해야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뇌도 쉬면서 기억력이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커지고 담이 집중력도 떨어지며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커튼을 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가급적 짧게 20-30분 내외로 주무시는 것이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 과도한 눈주는 피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누워있기보다는 잠시 일어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활동은 다른 공간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활기차고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활력을 위한 더 중요한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네 번째 습관은 젊은 뇌를 위한 꾸준한 뇌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뇌를 꾸준히 자극하고 사용하면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단련되고 발달하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들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뇌는 뇌롭게도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해주면 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는 것도 훌륭한 뇌 활동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학습 콘텐츠나 뇌훈련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해 보는 것은 시사와 정보를 얻는 동시에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낱말 퍼즐이나 스도쿠 같은 뇌훈련 게임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화투나 고스톱을 치시면서도 얼마나 집중하고 머리를 쓰시는지 몰라요. 단순히 노는 것을 넘어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장기나 바둑 같은 전통 놀이도 뇌 활동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평소 가보지 않던 식당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등 작은 변화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게임을 배우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도 기억을 되짚고 언어를 사용하는 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모여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 줄 겁니다. 몸과 뇌를 잘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평온한 노년을 위한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외로움, 자식 걱정, 경제적인 문제 등 삶의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들이쉬면서 평화를 내쉬면서 걱정을 내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腹式 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면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산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강변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등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저도 마음이 복잡할 때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또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찾다 보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마음챙김 식사를 해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잠시나마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찌개를 끓일 때 거품을 걷어내듯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회적 교류와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범된 배우자나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높이며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감정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며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함께 어울릴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함을 넘어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내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 차 한잔을 하거나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화투나 장기를 두는 것도 좋은 교류의 장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보람을 느끼고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옆집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슈퍼마켓 주인과 가볍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오래된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하고 옛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사회적 교류는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들이 빛을 발하게 해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극적인 자기 몸 관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려도 푹 쉬면 금방 나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증상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병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분 중에 허리가 조금 아프다는데 그냥 파스만 붙이다가 나중에 디스크가 심해져서 고생한 분이 계세요. 미리미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평생 친구이자 집입니다. 소중하게 돌봐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꼭 챙겨받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암검진까지 빼놓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해요.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꾸준히 드셔야 하는 약이 있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은 조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자기 피로가 심해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느껴지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서만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가 진단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력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특정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자신에게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점검받듯이 우리 몸도 꾸준히 점검받고 관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7가지 황금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부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채워줄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젊은 뇌와 활력을 위한 숙면의 비밀까지 살펴봤죠. 이어서 우리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꾸준한 뇌 활동,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관리, 외로움을 물리치는 따뜻한 사회적 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극적인 자기관리의 필요성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서로 얽힌 실타래처럼 우리 삶의 건강과 행복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 모든 습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제보다 딱 5분 더 걸어보고, 평소 안 먹던 나물 반찬을 하나 더 먹어보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실 때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습관들을 실천해 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활기찬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고 꾸준한 습관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젊고 튼튼해질 거예요. 마치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여러분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이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린고 노원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안심하고 손주들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혹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7가지 습관들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